오늘 드릴 말씀은 이거 약간 범죄 예방 차원에서 범죄가 저질러지진 않았는데, 그러니까 범죄가 저질러졌으면 오히려 이제 말씀드리기는 좀 더 재밌었을 수도 있는데, 예. 다른 분의 불행을 제가 또 소스로 삼기엔 좀 그렇긴 하지만, 근데 미수에 그친 사건인데 요새 흔하게 있는 얘기인 것 같아서 제가 주위에서 듣고 얘기를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은 제가 올 겨울에 애들 방학하면은 한 2월이나 뭐 그때쯤에 1, 2월쯤에 일본 여행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여행을 계획하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 뭐 나 이때쯤 여행 갈 것 같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일본어를 조금 할 줄 알아요. 근데 일본어를 거의 뭐 로컬 수준으로 할 줄 아는 지인이 주변에 있어서 그분하고 이제 몇 명 더 같이 해가지고 자리할 때가 있어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나온 얘기인데, 제가 들어보니까 요새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저 같은 이제 옛날 뒷방 늙은이들은 잘 모르는 그런 어플이 있다고 합니다. 일본이든 뭐 동남아든 미국이든 어디든 현지에 있는 사람과 자유롭게 이렇게 펜팔처럼 네. 소통을 하면서 이제 채팅을 할 수 있는 어플인데, 그런 어플 흔하게 있지 않냐,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지만, 사용 안 해본 사람이나 해외 쪽에 있는 사람과의 교류에 딱히 관심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전혀 다른 세상이더라고요. 그걸 사용하고 이용하고 관심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아는데 그런 게 있는 줄도 모르는 사람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되게 좋은 점이 그런 거래요. 이제 제가 예를 들어 한국말로 뭐 안녕하세요 하면은 알아서 뭐 헬로우, 곤니치와 이런 식으로 지가 알아서 이렇게 번역을 그 채팅창 안에서 해주는 그런 어플들이 있대요. 네. 그러냐 하는데 이제 이 얘기를 듣더니 제 지인 중에 한 명이 제가 일본 간다니까 그럼 나도 같이 가자 하면서 그럼 나도 너처럼 일본어 좀 할 수 있게 현지 친구 하나 만들어 볼까 그런 걸로? 라고 얘기를 하다가 이제 같은 자리에 있었던 친구 중에 한 명이 그거 잘못하면 뭐 하나 없어진다 몸에서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서 이제 묻다가 나온 건데, 몇 년 안 됐습니다. 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뭐 그쯤에 있었던 일을 하는데 이 친구가 들어보니까 많이 외롭고 적적했나 봐요. 일이라도 바쁘면은 그런 생각이 덜 들 텐데 일도 딱히 바쁘지 않은데, 저희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솔로 생활을 오래 하면은 해리포터에 나오는 마법 주문을 외울 수 있는 대마법사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wingardium 레비오사 이런 거 할 수 있는. 이 친구가 그러니까 거의 정신적으로 거의 대마법사가 되기 직전이었나 봐요. 그래서 미칠 것 같은데 주변에 뭐 수소문을 해도 여소 받을 데도 없고, 그래서 이제 이 친구는 조금 불순한 의도로, 불순하다는 게 뭐 나쁘다는 건 아닌데 연애하고 싶다 라는 생각으로 이제 그 어플을 알아보다가, 저희가 이거 소개팅 어플 같은 거를 국내에서 하는 걸 많이 깔다 보면 이 알고리즘의 힘에 의해서 광고가 그런 것들만 쭉 뜨잖아요. 예. 그러다가 이제 해외 친구 사귀어볼래? 뭐 이러면서 이제 뭐 어떤 어플 광고가 나온 거예요. 제가 그 어플 이름을 아는데 말씀드리긴 좀 그래서 그냥 그런 어플이라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냥 해외에 사는 이성들을 만나게 해주는 건가요? 그렇죠. 네, 채팅을 하게 해주는 어플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동 번역이 되기 때문에 의사소통을 굉장히 빠르고 무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어플을 이제 깐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용하신 분들이야 크게 뭐 별거냐 라고 하시겠지만, 생전 처음 본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모르는 세상이 거기 있는 거예요. 거기 가입한 일수랑 뭐 팔로워나 이런 게 인스타랑 비슷하게 막 나오는데, 계정에 나랑 비슷한 나이대의 한국 남자인데 외국인 팔로워가 엄청나게 많고 막 교류하고 있는 사람 엄청 많고 막 피드 글도 엄청 많고 댓글도 많고 이런 걸 보니까 약간 시기 질투. 얼굴 보니까 뭐 나랑 별반 차이도 없는 것 같은데 이 자식 뭐야 재수없게. 이거 하나랑 두 번째는 희망. 이런 놈도 이렇게 하는데 희망. 뭐 나도 뭐 충분하다, 괜찮잖아 왔고, 약간 요런 생각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들어보니까 처음에 가만히 있으면 누군가 말을 걸어주지 않을까? 나 K-팝 종주국 싸이의 국가 대한민국 남자인데? 했는데 쥐뿌리죠. 아무도 안 걸죠. 대화 본인이 뭐 차은우 정도 돼야 걸지. 아무도 안 걸어요. 혼자 쓸쓸하게 있다가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야 되는구나 해서 정말 자기가 저한테 그러더라고. 거짓말이 아니고 제 앞에서 한 8개국의 언어로 안녕하세요라는 뜻의
그 8개 국어를 다 할 줄 알더라고요. 예. 다 배운 거예요. 익힌 거예요. 인사하려고. 막 국적을 가리지 않고 막 무슨 뭐 아시아권, 유럽, 아프리카 빼고 다 했답니다. 그 아프리카 비하 아니고 그냥 개인적으로. 그래서 다 돌렸는데 와 본인이 해보니까 하루에 거의 뭐 한 30-40명의 해외 여성들 이게 대화를 걸었대요. 근데 참 웃긴 게 이게 국내에 있는 소개팅 어플과 크게 다를 게 없더래요. 그러니까 뭐가 다를 게 없냐면 남자가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고 성비가 맞는 것 같은데 반응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유령 계정인가 보면은 접속 중이라고 떠. 그러니까 누가 봐도 나만 피하는 것 같은데 엄청나게 말을 하루에 막 그렇게 30-40명씩 걸어댔는데도 일단 30명 중에 답이 오는 게 한 10명. 10명 중에서도 지속적으로 대화가 되는 게 또 그 중에 한 절반 남짓? 한 5명, 4명 이러더래. 그러면 성공 전문가 아니냐. 5명하고 꾸준히 얘기하면 근데 그 5명도 한 이틀? 3일 길면? 이 정도 대화하면은 마법사잖아요. 대화 스킬이 없어요. 준비해놨던 대본이 있대요. 스크립트가 Where are you from? I'm from Korea. I'm fine, thank you, and you? What's your hobby? 뭐 이런 거 그냥 질문지 떨어지면은 끝나는 거예요. 대화가 티키타카가 되고 내가 당신 뭐 먹었어요? 하면 저쪽에서도 나 이건 먹었어요. 당신은 뭐 먹었나요? 이게 와야 되는데 절대 안 먹어요. 마법사의 기운을 해외에서도 이미 다 느낀 게 아니겠느냐라고 우스갯소리를 했는데 친구가 이러다 보니까 이게 자존감이 엄청 떨어지더래요. 이게 국내에서 까이고 뭐 잘 안 될 때는 우리나라 여자들이 요새 좀 까다로워 이렇게 좀 자기 위안을 했는데 여기서까지 이러니까 이거는 뭐 얼굴이고 뭐고 그냥 순수하게 인간성만으로 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안 되는 사람인가? 난 진짜 호그와트 입학해야 되는 사람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 끈기는 또 있어요. 저 같으면은 그 정도면은 한 3-4일 하다가 안 해 하고 이랬을 것 같은데 2주를 넘게 그렇게 했대요. 정말 열심히 목마른 사슴이 우물을 찾듯이 했는데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다가 어느 날 처음으로 누군가 자기에게 말을 걸어주더랍니다. 굉장히 짧은 말을 했어요. 헬로 물결 하나랑 이렇게 왔는데 친구 입장에서는 제가 왜 앞에 상황을 이렇게 설명드렸냐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내용이 우리의 상식과 일반적인 이 생각의 범주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하시고 들으시면 공감이 될 수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건데 지금 이 친구는 완전 거의 세상 벼랑 끝에 혼자 내몰려 있다가 자기 손을 처음으로 먼저 잡아준 거예요. 얼마나 고마워요. 근데 이제 자기가 친구한테 배웠대요. 좋다고 또 이런 거에 미친 개마냥 달려가지고 막 나는 뭐 했고요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하면은 저쪽에서 학을 떼고 도망간다. 그러니까 천천히 차분히 대화해라. 그래서 그렇게 했대요. 뭐 나는 코리아의 쿨 가이고 뭐 누구고 뭐 이런 사람이다. 너 지금 뭐 하냐? 너 어디 사냐? 뭐 이런 식으로 쭉 물어봤는데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국적은 상대방이 진짜 얘기한 국적도 아니고 그냥 제가 특정하려고 가짜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진짜로 그렇게 들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사람이 예를 들어 이렇게 얘기한 거야. 나는 일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냐고. 그럼 들으시는 교수님들이나 돌비님 생각에 우리가 어디 언어로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하는 게 정상적일까요? 일본어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맞죠. 친구가 그럼 번역기를 일본어 쪽으로 돌려서 대화를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이제 일본어로 돌려서 그러냐 짜여진 스크립트 중에 그게 있었대요. 나 일본 애니메이션 좋아한다. 오타쿠처럼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얘기를 하면서 대화를 끌고 와야지 생각을 하면서 일본어로 얘기를 했는데 그쪽에서 우리말로 얘기를 하더래요. 헬로만 영어로 오고 너는 그러면은 한국 어디에 살아? 서울에 살아? 뭐 이런 식으로. 배려심이 되게 깊은 인물이구나. 굳이 우리말로 처음이래요. 그러니까 먼저 말 걸어준 것도 처음인데 자기가 지금까지 다른 그 여자들 언어에 맞춰서 얘기를 해왔는데 한국어로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해준 게 처음이니까 고마우면서도 그럼 나도 저기에 맞춰줘야지 하면서 일본어로 얘기를 하는데 그쪽에서 먼저 얘기를 하더래요. 나 한국어 공부를 하고 싶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일본어로 얘기할 필요 없고 너도 한국어로 얘기하면 나도 한국어로 얘기하면서
내가 한국어를 빨리 배우는 게 낫다. 그래서 이제 그래야 우리가 만나서 여행 갈 때 밥이라도 한번 같이 먹지 않겠어? 웃는 이모티콘 하면서 그러더래요. 이게 우리가 들었을 때야 그냥 그런갑다 하지만은 그 마법사 입장에서는 미칩니다 이러면은 맞는다고? 나를? 이 사람 나한테 관심 있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법사는 뭐 이성의 끈이 놓아지면서 알겠다고 내가 한국어로 얘기하겠다고, 내가 너 한국어 열심히 가르쳐줘가지고 너 한국 올 계획 있어? 하니까 나 조만간에 간다. 한 2달 안에 한국 갈 일이 있는데 한국어를 잘 못해서 여기에 가입을 해서 좀 배우려고 한국 친구 싶었던 거다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어머, 우리 아다리가 어쩜 이렇게 딱 맞니? 뭐 예를 들어 일본 갈 계획도 없었는데 갑자기 나도 사실은 일본에 뭐 가려고 했어, 계획이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여자 국적에 맞춰서. 이런 대화가 한 8일? 9일? 10일 좀 안 되게 쭉 이어졌대요. 그러니까 이 대화의 랠리가 쭉 이어진 게 처음인 거예요. 너무 감격스럽지. 거기다 대화의 깊이가 점점 깊어지더래요. 되게 일상적인 대화를 하다가 뭐 너는 무슨 일을 하니? 했을 때 이제 그 친구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나는 공돌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나는 생산직에 종사하는 기술자, 엔지니어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너 참 좋은 일을 하는구나 하면서 너는 무슨 일 하냐 했더니 상대방이 나는 웨딩드레스 제작을 하고 있다. 웨딩드레스? 그럼 뭘 제작을 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냐 했더니 난 디자이너다 그러더래요. 야, 참 너 좋은 일을 한다. 결혼이 참 사람들에게 중요한 일인데 네가 그런 걸 하는구나 하니까 그쪽에서 그 얘기했더니 너야말로 사람들의 생활에 가장 필요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난 네 일을 존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래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주변에서 아무도 이렇게 얘기해 준 적이 없잖아요. 물론 자기가 조금 구라핑을 쳤지만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게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렇구나. 진짜로 이 사람은 성정이나 이런 개념이 제대로 된 사람이다. 와, 내가 어쩌려고 여기서 이런 사람을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는 진짜 네가 하는 일이 잘 됐으면 좋겠고 우리는 계속 발전해 나갈 발전, 개발, 향상 이런 단어를 계속 쓰더래요. 근데 사실 저희가 이런 단어가 좋은 단어죠. 근데 일상생활에 글쎄요, 뭐 전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철학적이고 깊이 있는 대화를 그렇게 많이 잘 안 하는 걸로 알고 살면서 진짜 진중 대화할 때 한 번씩 하는 얘기인데 알게 된 지 며칠 안 된 사람하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니 정말 그래서 사랑에 빠졌다. 이 사람은 진짜 내가 봐야 되겠다 했고 그쪽에서도 처음에는 밥 먹었니로 시작하다가 점점 나 너 보고 싶어. 너가 보고 싶어서라도 한국에 빨리 가야 되겠어. 너는 언제 시작한대? 막 이런 구체적인 얘기를 막 하다가 말을 놓고 서로 조금씩 애칭 같은 걸 정해서 부르다가 그렇게 2달이 됐습니다. 꽤 오랫동안 연락을 했는데 그쪽에서 전부터 이제 그런 얘기는 했대요. 그럼 한 달 좀 안 됐을 때? 너 그러면 열심히 그렇게 일을 하는데 네. 돈은 열심히 모으고 있냐?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이제 거기서 마법사도 바보가 아닙니다. 갑자기 돈 얘기를 하니까 왜 이러지? 그래서 뭐 모으고 있다. 그러니까 그러냐고. 그럼 넌 혹시 투자 같은 거를 어디다가 열심히 하고 있니? 라고 물어보더래요. 아니 뭐 나는 주식 조금 하고 개뻥이에요. 주식은 무슨 주식이야. 그거 다 뻥이고 그냥 불러드릴 게 없으니까 뭐 주식 조금 하고 그냥 돈 모으고 있다. 뭐 이렇게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한데 주식 같은 거는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잘 알아보고 해야 된다. 난 네가 걱정돼서 하는 얘기다. 막 하면서 갑자기 그렇게 우리가 돈을 잘 모으고 발전해야 또 발전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언젠가 함께 살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이제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들으시는 분들 중에 뭐 이거 바보냐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친구는 그런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걸려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러다가 이 친구도 근데 만나기 전에 내가 아는 이 사람의 모습은 프로필 사진에 있는 얼굴밖에 없는데 프로필 사진에 있는 얼굴이 일단 굉장히 이뻤대요. 얼굴이 잘 보이는 사진이었고 포샵 같은 거 하는 거 같지도 않은 사진이라 그걸 믿고 있긴 하지만
나 너무 이 사람에 대해 아는 게 없네. 아는 거라고는 어디 나라 사람이라는 거랑 어떤 일 한다는 거랑 이름이랑 뭐 이 정도밖에 없고 얼굴 알긴 하지만은 궁금하네 해서 이제 던져봤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의도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고 주변에 이제 나 사랑에 빠졌어. 그러니까 너 같은 마법사가 어떡해. 여차저차 했어. 그녀와 나는 천생연분이다. 그러니까 아니 내가 나쁜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행운이 우연히 너무 많이 겹칠 경우에는 그게 행운이 아닐 수도 있다. 이거 좀 의심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하니까 이제 불같이 화를 냈대요. 네가 나와 그녀의 사랑을 알아? 너희 같은 속물들은 알 수 없어 하면서 맹 비난을 했는데 근데 집에서 곰곰이 곱씹어 보니 그 친구가 그랬다는 거예요. 너가 그에 대해서 아는 게 뭐가 있냐? 또 앞에서 화를 냈지만 틀린 말이 아니니까 다음날부터 약간 그런 걸 한번 생각을 해봤다는 거예요. 밥 먹었어? 아니 먹었어. 뭐 먹었어? 이거 먹었어? 하면은 자기가 일부러 나 이거 먹었어 라고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보통 상대방도 뭘 보낼 거라고 기대를 하잖아요. 왔어요. 왔는데 나 이거 집에서 먹고 있어 라고 해서 이제 사진을 보낸 걸 봤더니 굉장히 평범한 가정식이에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거 봐. 역시 아까 장을 보러 간다고 했었는데 그 장 본 메뉴와 일치를 하더라는 거예요. 거기 찍어보면. 역시 이것들이 풍물들이다. 우리의 진실한 사랑을 평가할 수 없는 놈들이야 이러면서 마음을 놨대요. 그랬구나. 그러면 맛있게 먹고 오늘은 뭐 그럼 집에 있는 거야? 했더니 나 엄마 아빠 집에 왔어 라고 하더래요. 우리말로. 그러니까 부모님하고 따로 산다 했지. 그러면 어떻게 부모님 댁은 가까이 있어? 막 이런 얘기를 하다가 자기는 이제 뭘 보내달라고 얘기하진 않았잖아요. 아까 거기서 끝났는데 자기가 우리 엄마 아빠 보여줄까? 이러더래요. 한국어로. 좋잖아요. 그래. 이로써 나의 의심의 어떤 이런 건 싹 씻겨 내려갈 수 있겠구나. 그래서 보여줘라. 궁금하다. 어차피 인사드리러 갈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알겠다고 잠깐만 기다려 하더니 사진이 왔어요. 봤어요. 정말 집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굉장히 평화로운 분위기고요. 저는 그 사진을 봤거든요. 예? 이 여자의 엄마라고 추정되는 분이 그 가정식으로 만든 거를 그릇에 덜어주고 있는 모습과 옆에 있는 어떤 아저씨가 한 분 있는데 이분이 이제 아버지로 추정되는 분이겠죠. 굉장히 화목하게 두 분이서 그렇게 웃으면서 얘기하고 있는 사진이더래요. 그래서 그래 내가 이상하다 했어. 맛있게 먹으라고. 너 가족 너무 화목해 보인다. 진짜 너무 부럽다. 뭐 이런 덕담을 해주고 있었더니 오늘 할아버지도 같이 계셔서 우리 3대 같이 있는데 식사한다고 하면서 할아버지 사진을 또 따로 찍어 보내주더래요. 봤는데 또 굉장히 연로해 보이시는 할아버님이 혼자서 밥그릇을 들고 이렇게 밥을 먹고 있는 사진이더래요. 그래서 3대 참 보기 드문데 대단하다 이런 얘기하면서 이제 완전히 무장 해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좀 더 깊이 있는 얘기를 하고 자기 집이 어디라고 주소도 알려주고 너네 집은 어디냐 해서 서로 주소도 이제 주고받고 나중에 우리 진짜 종이 편지로 펜팔 같은 거 해보자 이러면서 이제 핑크빛 미래를 꿈꾸고 있었다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여성분이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법사는 미칠 거 아닙니까? 그래. 근데 그때 너무 무력하더래요. 본인이 막 심리적으로 미치겠더래. 왜냐면 뭘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내가 어떻게 지금 어디 가서 뭐 얘를 찾을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미치겠더래. 이게 국제 커플의 비애란 이런 것이구나. 혼자 이런 일련의 남주인공처럼 이러고 있었는데 한나절이 지나가지고 거의 종일 연락이 안 되다가 밤에 연락이 왔대요. 연락을 받으니까 너무 미안하다. 무슨 일이냐 대체.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가 폰을 편의점에다가 두고 왔는데 그거를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하루 종일 경찰서에 가서 이제 얘기하고 찾고 어쩌고 하느라고 정신이 없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그랬냐고 많이 놀랐겠다고 하면서 이제 이 마법사가 예를 들어 일본어를 조금 공부를 했었대요. 그 언어에 맞춰서. 그래서 처음으로 용기를 냈대요. 내가 말을 잘하진 못하지만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그렇게 놀랐다고 하니 목소리를 듣고 위로를 좀 해주고 싶은데 우리 처음으로 통화 한번 하자. 이 얘기를 듣고 그럼 사귄다면서 2달이 다 되도록 통화 한 번을 안 해봤었단 말이냐 했더니 자기들의 사랑은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대요. 그렇구나 해서 전화를 하자고 했더니 여자가 나 진짜 괜찮다고. 그렇게까지 막 걱정 끼칠 일 아니고
그리고 지금 이것도 아직 폰을 못 찾아서 컴퓨터로 너한테 급하게 연락하려고 메신저 들어와서 연락한 거다. 일단은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라. 미안하고 이제 황급히 채팅을 종료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많이 바쁜가? 이러고 있다가 또 연락이 다음날 와서는 내가 폰을 찾긴 찾았는데 안에 있던 개인정보나 이런 게 너무 다 빠져나가고 큰일 났다 지금. 그래서 그러냐?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지금 네 개인정보도 같이 나간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내 주변 사람들한테 미안해서 혹시 이상한 연락 오면 절대 받지 마라. 내가 걱정돼서 제일 먼저 너한테 얘기한 거다 그래도. 알았다고 고맙다고 했는데 그날 이후로 연락이 좀 뜨문뜨문 잘 안 되는 거예요. 종일 연락. 그래서 왜 그러냐고 이제 물어보니까 사실은 그 일 때문에 내가 수습해야 될 일이 있어서 모아놨던 돈을 다 이렇게 그쪽에 쓰게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돈이 얼마나 필요하길래 그래. 전형적인 이제 호구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 1,000만 원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1,000만 원? 큰 돈인데 너 그 돈이 있냐 하니까 있는데 자기는 또 넣어놓은 주식계좌라든가 이런 데서 돈을 빼야 되는 것도 있고 상당히 좀 처리가 좀 어려운 게 많아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절대로 달라고 안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 마법사가 그러면 내가 한 800 정도 도와주면 200 정도 네가 할 수 있냐 했더니 절대 하지 말라고. 왜 그러냐고. 나 이거 안 받는다고. 왜 우리 벌써 돈으로 엮이려고 그러냐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다. 이거는 내가 진짜 너를 도와주고 싶어 그러는 거다. 그래서 한사코 그거를 안 받겠다는 사람을 설득을 해서는 800이 없어요. 이분은 주변에 돈을 빌린 거예요. 자기가 지금 뭐 큰일 났다고 하면서 이제 엄마, 아빠, 지인 다 동원해서 800을 여기저기서 긁어 모아서 내가 이거 지금 돈 만들었다. 어떻게 하면 되냐 했더니 저는 이거 듣고 당연히 어디로 뭐 이상한 계좌로 보내라고 했겠지?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러냐고. 그러면 잘 됐다고. 뭐가 잘 됐냐 하니까 사실 자기 오빠가 지금 한국에 일 때문에 가 있는데 오늘 한국에서 출국한다. 그 오빠한테 돈을 줄 수 있겠냐. 오빠가 받아오면 될 것 같다. 그러니까 근데 계좌로 보내는 게 더 빠르지 않냐고 처리가. 근데 오빠 돈 갖고 들어가려면 시간 걸리지 않냐? 라고 하니까. 근데 우리 오빠 통해서 갖고 들어오면서 우리가 또 뭐 조금 나쁜 얘기를 하면 세탁하면서 처리해야 될 것도 좀 있고 이런 게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들었을 때 너무 구리잖아요. 딱 봐도. 예.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이미 이성적인 판단이 안 돼요. 이미 장인어른 장모님 다 만났어. 이 집 다 뭐 하는 집인지도 알아버렸고 나는 이미 그녀를 사랑하게 됐어. 심지어 여러 번 주겠다고 했는데 절대 안 받는다잖아요. 그러니까 알았다. 그럼 네 오빠의 인상착의를 나한테 사진이나 이런 걸로 좀 보내줘라. 예. 난 만난 적이 없으니까. 아니면은 오빠 그 연락처 있을 거 아니야. 로밍 돼 있으면 내가 연락을 하겠다 했더니 오빠가 핸드폰을 안 갖고 나갔고 그러니까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거야. 핸드폰을 안 갖고 안 갖고 갔대요. 그래서 핸드폰을 안 갖고 갔다고 했더니 말을 바꾸더래. 가지고 가긴 갔는데 한국에서 사용할 수 없는 폰이다. 대체 왜 로밍을 안 한 것 같다. 그럼 뭐 메신저 이런 것도 없냐? 오빠 메신저를 하지 않는. 그럼 내가 그분을 어떻게 알아보냐 했더니 무슨 첩보 영화에서 지령 주는 것처럼 예를 들어 인천공항 몇 번 출입구 앞에 보면 무슨 버스 표지판이 있는데 거기 앞에 무슨 색 옷을 입고 서 있으면은 몇 시에 우리 오빠가 가서 그걸 가져올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래요. 예. 그거는 저도 들으면서 화나긴 했는데 알았다. 내가 너를 도울 수 있어서 다행이다 해가지고 이제 가져갔대. 근데 이제 문제는 가서 기다리는데 이래 듣고 제가 좀 놀랐는데 사람이 올 거라 생각을 했대요. 예. 근데 사람이 오기는 왔는데 어떤 그 조그만한 애가 왔대요. 애인데 우리나라 애가 아니고 피부 색깔이나 말투나 행색으로 봤을 때 동남아 계열 쪽들이에요. 근데 애가 왔는데 한국말을 되게 어눌하게 하더래요. 안녕 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이거 제가 비하가 아닙니다. 그냥 따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서 저희 누나 도와주는 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래요. 누나? 너희 누나가 누군데? 했는데 그 여자 이름이 예를 들어 뭐
사요코라고 하면은 사요코 누나다. 그러니까 맞다. 근데 이게 큰 돈이고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잠깐만 하더니 메신저로 사요코상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이거 어떤 애가 왔다. 오빠가 온다 하더니 이거 맞냐 하니까 내가 오빠도 있는데 남동생도 있다. 근데 오빠랑 남동생이 같이 갔는데 남동생이 그걸 가지고 가서 오빠한테 전달하려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아니 근데 애한테 돈을 주는 건 좀 그러지 않냐. 오빠가 바로 와서 받을 거다. 혹시 주변에 검정색 차 없냐고. 그래서 주변을 둘러보니까 검정색 스타렉스가 하나 있었대요. 저거 얘기하는 거야? 그 네모난 차? 하니까 네모난 차. 맞다고. 아니 근데 너는 어떻게 그걸 다 알아? 하니까 오빠한테 들었다. 어쨌든 빨리 걔한테 돈을 전달해주면 빨리 줘야 우리가 이걸 빨리 수습할 수 있다. 하니까 알겠다고 해서 그렇게 했답니다. 근데 이제 얘가 볼볼볼볼 가더니 그 차를 딱 탔는데 그 스타렉스가 슬라이딩 도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차문을 쓱 여는데 보고 있었대요. 잘 전달돼서 가는 건가 하고 봤는데 안에 굉장히 우락부락한 남자들이 한 4명 정도가 타 있더래요. 그걸 보고서는 하고 이제 가는데 딱 화문 닫히고 슉 하고 스타렉스가 자기 앞으로 지나가는데 이거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그제 들었대요. 그래서 길을 딱 보면서 번호판을 봐야지. 번호판을 딱 봤는데 번호판을 그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 중에 번호판 단속 피하려고 일부러 번호판에다가 오물을 묻혀놓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를 흙을 물을 묻혀가지고 진흙으로 만들어서 번호판에다 묻혀놓고 그거를 오랜 시간 동안 방치하면 그게 굳어가지고 거기에 그냥 붙어서 그 번호를 가리고 있더래요. 예. 자기가 본 번호는 8인지 6인지 알 수 없는 세 번째 번호 그거 하나밖에 없대요. 나머지는 아예 그냥 뭐가 하나도 안 보여가지고 뭐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사요코한테 연락을 했죠. 연락을 받았어요. 사요코가. 안 받지 않았습니다. 아니 나 근데 방금 네 차를 봤는데 이상하다. 이런 사람들이 타 있던데 하니까 오빠가 같이 일하는 사람들하고 차 타고 가다가 일 처리한 거다. 돈 줬냐고. 그러니까 줬다 하니까 너무 고맙다고. 오빠가 내 은인이다. 그래서 우리 진짜로 나중에 내가 이거 잊지 않고 오빠 행복하게 해줄 거고 막 이런 얘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쭉 들어보니까요. 뭐가 조금 의심스러워서 뭐를 물어보잖아요. 예. 그럼 그거에 대해서 무슨 매뉴얼이 짜져 있는 것처럼 대답을 굉장히 잘한대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렇게 해서 이제 결론은 아시겠죠. 그 돈은 돌아오지 않았고 우리 사요코상은 한 2주일 뒤에 귀신같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문제는 그 사진들 있잖아요. 이 친구가 믿고 안심했던. 저는 이제 이걸 듣고 좀 놀랐는데 그 친구 있잖아요. 아까 너 의심해봐라 했던 친구. 그 친구를 그 스타렉스 만나기 전에 만났으면은 그렇게 안 됐을 것 같더래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 했더니 사요코가 사라진 다음에 실외에 빠져있던 이 마법사를 그 친구분이 찾아갔다. 그래서 그거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이렇게 됐다. 자취중을 얘기하니까 이 사진 봐봐. 네 뭐 사진 받은 거 있다며. 그건 남아있을 거 아니야. 채팅창에 봐봐. 봤대요. 맞네. 진짜 가정에서 찍은 거고 의심할 여지가 야 너 이거 일로 와봐. 이거 확대해봐. 그래서 뭘 봤는데 무슨 게임의 이스터에그라고 개발자들만 아는 거 숨겨져 있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가정 거실에 달력이 하나 큰 게 있었대요. 근데 그 달력을 봤는데 픽셀이 깨져갖고 확대하니까 몇 월인지는 안 보여요. 몇 년 몇 월인지. 근데 진짜 잘 보니까 그게 12월이라고 써져 있는 건 보이더래요. 근데 연도는 안 보여요. 근데 이 친구가 딱 그걸 보더니 야 이 병신아 이게 올해 12월이냐?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게 올해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 아니 병신아 이거 날짜가 예를 들어 1일이 시작이면 1일이 목요일로 시작하는지 금요일로 시작하는지만 봐도 이게 올해 건지 아닌지는 알 수가 있잖냐. 이걸 봐라. 이게 올해 거 달력이냐. 그래서 이제 당시 기준으로 봤더니 그게 2년 전 달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진은 당시에 찍은 게 아니었던 거죠. 그럼 이건 뭐냐. 나한테 보내준 다른 뭐 할아버지나 뭐 밥 먹거나 이게 쭉 봤는데 저는 이제 그쪽은 전문가가 아닙니다만 이거를 의뢰를 하면은 그걸 알아볼 수가 있대. 사진도 파일이잖아요. 그럼 이제 그게 고유값 뭐 이런 게 있대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게
언제 찍었는지 날짜라든가 뭐 그런 걸 확인할 수 있는 사진도 있고 확인이 안 되는 사진도 있는데 확인이 안 되더라도 내가 이 기기에서 찍어보낸 사진인지 어디서 갖고 와서 보낸 사진인지는 파악할 수가 있대요, 보통. 일단은 그 친구가 의뢰하기 전에 딱 보고 한마디 했대요. 너 네가 찍어보낸 네 밥 먹는 사진하고 이 사람이 보낸 사진하고 비교를 해봐야지. 이제 비교해서 옆에서 두고 보니까 너무 화질 차이가 심하더라는 거예요. 이 마법사가 찍어서 보낸 사진은 누가 봐도 요새 핸드폰으로 촬영한 요새 화질인데 이게 기술의 발전이 빨라서 2, 3년 전 핸드폰이든 아니면 그 전에 구형으로 찍은 거든 간에 예전에 찍은 걸 봤더니 이게 픽셀이 엄청 깨져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안 보였죠. 그게. 그러니까 친구가 그러더래요. 내가 의뢰는 해볼 건데 너는 의뢰 해볼 필요도 없이 얘네가 다 망이 짜져 있는 거다 이게. 내가 이쪽에 지인이 있어서 알아보니까 이걸 이제 흔히 저희가 얘기하는 맨스 스캠이라고 하는 신종 사기 수법인데, 그러니까 우리 마법사 친구가 거기 들어가고 한 40명씩 막 이렇게 돌렸잖아요. 걔네는 매크로가 있어서 40명이 아니고 몇백 명, 몇천 명씩 돌린대요, 그거를. 안녕하세요, 이거를. 예. 그러다가 이제 우리 마법사 친구 같은 월척이 하나라도 낚이면 이거는 할만한 사업이죠. 손에 안 보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존감이 떨어져 있는 사람 살살 긁어가지고 넘어오게 하는 게 그 사람들의 주특기고 일이고, 그게 잡고 보면은 나중에 상황에 따른 대처 요령과 각본이 다 짜져 있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너 이거 사진 왜 이거 달력이 안 맞는데 하면 우리 집은 달력이 아날로그 달력을 안 써서 걸어놓기만 하고 넘기지를 않아서 그런다고. 예. 의심해? 나 그러면 더 이상 만날 수 없어. 뭐 이렇게 오히려 확 당겨버리면은 마법사 같은 애들은 훌러덩 넘어가 버린대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정교한 수법이고, 사진 같은 것도 아마 그 사진은 도용일 가능성이 있대요.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본인이 당연히 아닐 것이고, 어떤 핸드폰을 습득했든 아니면 이제 그런 루트도 많이 있다면, 그러니까 중고폰을 저희가 업자 통해 판매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제가 뭐 다 싸잡아서 절대로 그런 건 아니지만, 가끔 이제 이거를 그분들도 모르고 어디 다른 데 넘겼을 때 이게 M1대로 흘러 들어가가지고 그거를 복원을 하려면 복구를 할 수가 있대요, 또.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무슨 공장 초기화 같은 거 하잖아요. 예. 별로 의미가 없대요. 그게 포렌식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있죠. 예. 그게 뭐 그렇게 어려운 기술이 아니래요, 들어보니까. 하려 하면 누구나 기계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거라 그 공급망이 다 짜져 있대요. 그러니까 중고폰을 매매하는 업자, 그걸 매매해가지고 넘기는 중고폰만 전문적으로 또 매입해서 그 칩을 벗겨내서 개인정보와 거기 도용하는 데 쓸 은밀한 개인적인 프라이빗한 사진들만 쭉 수집하는 사람, 그 수집한 사진과 정보들을 또 추합해서 이 조직에다가 넘기는 사람, 그걸 추합해가지고 스크립트를 짜는 사람, 그리고 그 서버를 만들어가지고 그런 채팅 어플을 통해서 이런 사람을 수소문해서 수염이 덥수룩한 아저씨들이 한대요. 뭐 사요코 씨는 없고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아주 아구가 정교하게 맞게 돌아가는 작업이라, 조금이라도 의심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애초에 일본인인데 또는 뭐 태국인인데 중국인인데 자기네 말로 얘기를 해주겠다고 하는데 난 그거 싫어 라고 얘기한 것부터 아는 분이 그랬대요. 해외 채팅이든 무슨 채팅이든 이성 간에 모르는 사람하고 채팅을 하는데 상식선에서 벗어난 이상한 일이 있는데? 라는 게 의심이 3%만 들어도 그거는 100% 스캠이다. 이거는 내가 오해한 걸 거야. 그 생각이 든 순간 빠르게 나와야 된다. 어차피 그 사람하고 살을 부대끼면서 같이 살기를 했냐. 어차피 지나가는 사람이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면서 거기에다 목숨 걸고 바보짓 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했다 그러고, 사진 얘기 같은 건 들으면서 저도 좀 소름 돋긴 하더라고요. 일부러 걔네가 인증샷을 하려고 그런 사진도 따로 준비를 해놓는데요. 그 상황에 맞춰 보내려고. 그래서 이제 안타깝게도 시원한 결말의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한데, 그 돈은 당연히 수사 의뢰를 했지만 10건이 수사가 접수가 되면 잡는 게 뭐 한 2-3건도 안 된대요. 국내면은 모르는데 해외로 그렇게 심지어 계좌로 넣은 게 아니잖아요. 예. 심지어 얘잖아요.
신분이 거의 뭐 확인이 안 되는 그런 불법 체류자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차량 추적도 어려운 상황이고 해서 잡지는 못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스캠 사기에 걸려들었던 안타까운 많은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없을 수도 있지만 조심하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막 재미가 엄청 있는 얘기는 아닌데 한번 들은 게 있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야, 옆에 그냥 루루도 얼마나 답답하면 하면서 이렇게 울잖아요 지금. 아, 그러게요. 예. 친구도 아는 것 같습니다. 다 알아요, 고양이들도 답답한 거. 이야기는 저희 어머니 중학교 때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요. 이제 어머니는 전남 쪽에 사셨고, 동네에는 친한 동성 친구랑 한 2살 정도 많은 동네 오빠가 있었어요. 예. 동네는 이제 조그만 저수지가 있었고, 그 저수지에서 수영도 하고, 뭐 어렸을 때는 이렇게 장작도 집히고, 뭐 이렇게 고구마도 구워 먹고, 셋이서 되게 친하게 지냈었는데, 네. 이제 어느 날이었어요. 저녁이었고요. 별다름 없이 이렇게 장작을 집히고 놀고 있다가, 이 동네 오빠가 뭔가 느낌이 이상하더라고요. 오? 오빠 왜 그래? 그러면서 보니까 이게 고개를 푹 숙이고 되게 음산하게 희죽희죽하고 웃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이제 친구분을 제가 그냥 X라고 할게, 이름을 잘 몰라서. X, 예. X가 오빠 왜 그러냐고, 무섭다고 다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 순간 동네 오빠가 갑자기 고개를 쓱 드는데 두 눈에서 파란 안광과 같은 게 보였대요. 엄마, 예. 그러면서 갑자기 불이 붙은 장작을 하나 꺼내가지고 어머니하고 X한테 휘두르기 시작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어머니하고 X는 도망가기 시작을 했고, 도망갔는데 뒤에서 재즈 듯한 그런 웃음소리로 그 장작을 휘두르면서 쫓아오고 있었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어머니는 넘어졌고 X가 계속 도망가고 있었는데, 그 X 뒤를 찔렀어요. 뒤를 찔렀는데, 근데 그 불이, 이게 찌른다고 해서 불이 확 붙을 게 아닌데, 맞아요? 찌르는 순간 불이 확 붙어버렸대요. 그러면서 이제 X는 자리에서 불에 타 죽었는데, 예. 근데 이제 어머니가 보신 거는 X 몸에 붙은 불이 아주 파랬대요. 도깨비불 같이 되게 파랬는데, 그러고서 그 동네 오빠가 그 자리에서 계속 웃고 있더래요. 끔찍하게. 웃고 있다가 어머니를 한번 쓱 쳐다보고서 도망갔는데, 다음날 산에서 발견됐대요. 예. 산에서 이제 쓰러졌는 걸 발견됐는데 아무것도 기억을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 오빠라는 사람이? 예. 예. 어머니는 동네 어른들께 본대로 진술을 했는데 아무도 믿지를 않고, 충격으로 인해서 기억이 왜곡된 거다. 너가 충격을 많이 받았을 텐데 마음을 추스려라. 그러고서 일주일 정도 지났대요.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그러고서 이제 어머니가 꿈을 꾸었는데 꿈에서 죽은 X가 나왔대요. 아주 새까만 공간이었고, 거기서 X가 무표정한 얼굴에 웃고 있는데 입만 이렇게 쫙 찢어가지고 웃고 있더래요. 예.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저희 어머니를 지칭을 하면서, 너는 나 이외에 친구가 있으면 안 된다. 어? 넌 나밖에 없어야 된다. 그러고서 웃고 있다가 갑자기 무표정이 되더니, 너랑 친하게 되는 것들은 다 죽일 거야. 그러면서 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어머니는 그 꿈을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진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당시 이제 동네가 작다 보니까 어른들이 논에 일하러 나가시면은 어머니가 봐주시던 갓난아기가 9살 정도 됐던 이제 남자아이가 있었는데, 갓난아이는 엄마가 포대기로 업고 있었고, 그 남자아이는 저수지에서 이렇게 수영하고 놀고 있었어요. 그 아이가 이렇게 수영을 하고 놀다가 갑자기 누나 하면서 이렇게 급하게 불러대요. 어머니가 이제 저수지 쪽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아이가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너무 놀래가지고 저수지 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아이가 에이 누나가 장난해 막 그러더래요. 예. 그래서 야, 장난치지 마라. 장난칠 게 없어서 그런 장난을 치냐. 그러고서 이제 아이는 수영하고 놀고 있었고, 그리고 한 10분 정도 지났을 때 남자아이가 되게 다급하게 누나 그러는데, 저수지로 보니까 애가 또 장난을 치는 거예요. 예. 근데 아까 전에 장난치던 건 허우적거리던 거였고, 지금은 누가 봐도 밑에서 누가 당기는 느낌이 들어요. 오. 머리가 푹 들어갔다가 간신히 나오고, 푹 들어갔다가 간신히 나오고, 그러면서 살려달라고 소리도 치는 거예요. 엄마가 그런 장난치지 말라고 화를 냈는데
그 남자아이가 살려줘 누나. 누가 발목 당겨 막 그러더래요. 예. 그래서 이제 엄마는 그게 장난이 아니라는 걸 직감을 하였고 누가 봐도 밑에서 아이를 당기고 있는 걸 느낄 수 있었으니까 급히 갓난아이를 바닥에 눕히고 어머니가 구하러 가려고 갔을 때는 남자아이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예. 어머니가 너무 무서워서 이제 정신이 반쯤 나갔는데 그 와중에도 이제 간신히 애기를 챙겨서 어른들한테 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어른들이 오셔가지고 저수지에 들어가서 찾아봤는데 아이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마지막 수단으로 생각한 게 저수지 물을 다 퍼내자. 아, 뺀다. 네, 다 빼버리자. 예. 그래갖고 이제 저수지 물을 다 퍼냈는데 예. 그 조그만 저수지에 애가 안 보이는 거예요. 뭐야? 엄마 말이 사실이라고 하면 애가 있어야 되는데 애가 없으니까 엄마 말을 장난으로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건데 이게 안쪽 부분에 보니까 저수지 바닥이 이게 부dom처럼 볼록 튀어나와 있는 거예요. 오. 되게 이질적으로. 예. 그래서 어른들이 거기를 파봤는데 그 안에 그 아이가 입이 딱 찢어진 듯한 웃음을 지금 제 죽어서 묻어져 있는 거예요. 오. 그래서 그 이후 이제 어머니는 죄송이라 욕을 먹고 어른들이 지나가는 데 때리고 소금 뿌려 막 했대요. 너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 자꾸. 그쵸, 예. 근데 어머니가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그 아이가 찢어진 듯한 웃음을 지은 거랑 네. 그리고 어머니 꿈에 나왔다는 게 X가 무표정하게 웃고 있던 그 모습이랑 너무 닮았다는 거예요. 예. 그러고서 며칠 지나서 또 꿈에 X가 나온 거예요. 여전히 새까만 공간에서 X가 아주 화난 얼굴로 내가 뭐라 했지? 야, 나 무시해? 아이 위에 친하게 지내는 사람 다 죽인댔지. 그러고 막 화를 내더래요. 예. 그러더니 무시하는 얼굴로 계속 무시해봐. 내가 어떻게 하는지. 그러면서 깼대요. 예. 그러고서 며칠이 지나서 동네에 같이 다니던 친구들이 있었는데 친구들이랑 하교를 하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기차길을 까는 게 그런 공사를 하는 곳이 좀 있었대요. 그쪽을 따라서 집 가는 중이었는데 저 어머니는 친구도 집 따라가고 있었고 혼자 이렇게 막 따라가다가 구덩이에 빠진 거예요. 느닷없이 구덩이에 빠졌는데 빠지면서 떨어져서 기절을 했고 네. 새벽에 외할머니가 동네 어른들이 찾으러 다닌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구덩이에서 구출이 됐고 그리고 어른들이 했던 말이 너무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같이 학교하던 친구 둘이 있었는데 그 둘이 가다가 차에 켜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 사고 근처에서 어머니를 발견을 했고 그 이후로는 어머니 주위엔 아무도 없었고 예. 귀신들이다 뭐 이렇게 어른들은 욕을 하고 아무도 못 들리게 했었으니까 아. 어머니는 진짜 외로움에 상적인 생각까지 할 정도로 예. 너무 외로움에 이제 사무쳤었는데 얼마 후에 꿈에 어김없이 X가 나왔고 X가 이제 좀 알겠냐고 내 말이 거짓 아니라는 거 너도 그냥 나 있는 대로 와 그래서 막 미친 듯이 웃어대서 그래요. 예. 그 꿈 이후로 이제 어머니가 계속 말라가신 거죠. 뭐 주위에 누가 다가오더라도 멀리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한 5년가량 지났어요. 네. 어머니 집으로 시주받으러 오신 스님이 있었는데 네. 그 스님이 딱 보자마자 하시는 거예요. 원래 그냥 지나가려고 했었는데 되게 안 좋은 기운이 있다 여기에. 예. 내가 지금 보이는 거는 되게 이승에 집착이 많은 귀신이 둘째 따님한테 붙어있다. 그리고 그 집착이 둘째 따님 같다. 이 문제가 그 집착이 질투가 되는 순간 어머니는 죽을 거라고 이제 여할머니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물으시니까 스님이 그러는 거예요. 지금부터 딱 3일 후에 예. 밤 11시 이후에 집으로 이렇게 사람 모양을 만들어서 어머니가 되게 좋아하는 옷을 입히고 입을 이렇게 뒤집어 씌워놓으라고 한 거예요. 아, 그 인형에다가. 네, 그 인형에다가. 예. 그리고 이제 어머니는 집에 있지 말고 이웃집에서 있다가 하얀색 옷을 입으면 귀신이 못 본대요. 오? 예. 하얀색 옷을 입고 서울로 올라가라고 한 거예요. 이게 지금 하는 행동이 X를 속이고 어머니가 어디 갔는지 모르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러면서 비슷한 걸 주셨대요. 예. 그래서 이걸 태워가지고 엄마 몸에다가 이렇게 좀 해서 냄새를 좀 죽여라. 그렇게 해서 이제 올라가서 30살이 넘을 때까지 다시는 오지 마라. 그리고 X에 대한 얘기는 절대 꺼내지 마라. 이거는 X가 어머니를 못 찾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다.
그러고서 어머니가 아버지를 만나셨고, 네. 만나서 이제 결혼하시고 이제 저와 여동생을 낳으셨는데, 바로? 네, 예. 예. 아, 이게 좀 지나서. 예. 전개가 너무 빨라서, 예. 좀 긴장을 하다 보니. 괜찮아요. 편안하게 네네. 하세요. 저랑 단둘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예. 아, 네네. 그리고 이제 저와 이제 동생을 낳고, 그 당시에는 저희 어렸을 때 막 이웃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막 진짜 가족처럼 지냈잖아요. 네. 서로 집에서 술도 마시고 뭐 하는 그런 문화가 형성되었을 텐데, 저희가 살던 집 1층에 집이 세 가구가 있었어요. 저희 집이 이제 맨 안쪽이었고, 가운데 집이 하나 있었고, 맨 끝에 집에 사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혼자 사시는 여성분이 계셨어요. 네. 나이는 한 30 초중반 정도 되셨고, 그분이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그분이 같이 술을 드셨고, 어머니가 갑자기 그 어렸을 때 겪었던 X 얘기를 하신 거예요. 아, 이런 게 있었다. 예. 근데 이제 아버지가 갑자기 정색을 하시면서, 그 얘기는 또 왜 꺼내냐.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었냐. 당신이 그 얘기 나한테 했을 때, 내가 그거 듣고 나서, 교통사고 나서 내가 허리를 다치지 않았냐. 어머니는 술이 취해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정신 나간 듯이 얘기를 하시더래요. 예. 그래서 당시 제가 한 8살 정도 됐었는데, 저도 그 얘기 듣고서 되게 무서웠었거든요. 그래서 다음날 아버지는 어머니께 왜 X 얘기는 왜 자꾸 꺼내냐. 그런 얘기 안 꺼내는 게 좋지 않겠냐. 어머니는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 꺼낸 거를. 그러고 나서 얼마 후에 맨 끝집에 살던 여성이 계셨잖아요. 그분을 제가 숙모라고 불렀었어요. 근데 그 숙모가 제가 학교 갔다 오고 나서 어머니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언니 이름이 뭐뭐 맞지? 그러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맞다. 또 내 이름 알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그 숙모가 아침에 음료수랑 라면이랑 사갖고 오는데 애가 되게 똑단발에 눈이 크고 하얀 피부에 입술이 도톰하고 흰색 티셔츠에 검정 치마 입은 여자아이가 누구누구 여기 살지? 그러면서 반말로 물어보더래요. 뭐야, 예. 근데 목소리가 되게 가늘고 좀 섬찟했대요. 되게 음산한 기운만 느껴지고 그 숙모도 약간 좀 기가 세신 분이다 보니까 좀 서늘하고 무섭긴 했는데 거기서 이제 그러신 거지. 어린 아이가 반말로 어른한테 이렇게 싸가지 없게 어제 어른한테 반말이냐 누구누구냐고 이렇게 말을 할 게 아니지 않냐. 그러고 이제 막 뭐라고 나무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숙모 집에서 전화가 울리더래요. 전화가 울려가지고 잠깐 이제 현관문 쳐다보고 돌아보니까 애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아이가. 그렇게 분위기가 서늘한 아이는 처음이라고 무서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봤던 애가 숙모가 자고 있는데 머리맡에서 이렇게 고개 숙이고 보고 있더래요. 되게 싸늘한 얼굴을 보고 있더래요. 그런 거를 몇 번 얘기를 하시다가 나중에 제가 학교 갔다 와서 집에 부모님이 안 계셔가지고 숙모 집에서 제가 라면 좀 끓여달라고 하려고 가서 이렇게 문을 두드리니까 아무도 없는 건지 인기척이 없어가지고 주인집 아줌마네 가갖고 밥 좀 얻어 먹으려고 그러고 가는 길에 이렇게 보니까 그 숙모 집에 창문이 열려 있더라고요. 예? 봤는데 숙모가 이게 벽 쪽에서 되게 그 당시에 봤을 때는 아파 보인다고 해야 되나? 고개를 이렇게 푹 숙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다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가운데 집에 사시는 아저씨한테 문을 두들기고 도움 요청을 했어요. 저기 숙모 집에 라면 좀 끓여달라고 가려고 했는데 숙모가 되게 아파 보인다. 그래서 좀 아저씨가 가서 같이 봐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저씨가 가셔서 창문을 이렇게 보시더니 제 눈을 가리시더라고요. 근데 일단 우리 집으로 오라고.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경찰에 신고를 하셨는데 보니까 숙모가 되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 예. 그 사연은 뭐 우울증으로 인한 극단적 선택으로 처리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숙모가 그럴 기미가 전혀 안 보이셨었는데 어린아이를 마주치고 나서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맞네요. 예.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또 지나서 제가 이제 학교 가려고 이제 일어나려고 하는데 동생이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냥 울고 있는 거예요, 얘가. 얼굴이 하얘져가지고 지금 와서 느껴보면 얘가 이렇게 생기가 빨린 느낌? 아, 예. 생기가 이렇게 빨린 느낌으로 말도 못하고 막 이렇게 뭐 울고만 있는 거예요. 엄마랑 애를 보고서 야, 왜 그러니? 동생이 하는 말이 그 장롱 위에 보면은 공간이 좀 비어있잖아요. 네. 거기서 저희 동생 말로는 엄마 귀신, 아빠 귀신, 애기 귀신이
자기 노려보면서 웃고 있더래요. 예? 자다가 이렇게 눈을 떴는데 장동 위로 올라오라고 막 손짓을 하더래요. 그래서 나 싫다. 내가 거길 왜 가냐. 그러니까 엄마 귀신 목이 쭉 늘어나갖고 얼굴 앞에까지 가가지고 쳐다보면서 죽일 거야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다시 목이 돌아가고 또 목이 늘려져가지고 또 와가지고 죽일 거야 그러더래요. 근데 이게 빠른 속도로 늘어났다가 어느 순간 되면 천천히 늘어났다가 그런 식으로 계속 그랬다는 거예요. 밤부터 아침까지. 얘가 그런 걸 며칠 동안 겪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는 동네 부사님 오셔서 기도도 드려보고 효과는 얼마 못 갔었어요. 그래서 동생은 그런 괴롭힘 속에 거의 반주검이 되다시피 있었어요. 그날 또 어떻게 하다가 지나가시던 시주 받으러 오신 스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스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오셔가지고 아휴 애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애기한테 들러붙었어 그러는 거예요. 엄마가 놀라셔가지고 스님 혹시 아시는 거 있으면 잠깐 들어오시라고. 그 스님이 들어오셨어요. 집에 들어오시자마자 바로 이렇게 장롱 위를 보시더라고요. 예? 아 시작이 저기구나 그러더니 스님이 하고 있던 그 묵주를 장롱 위에 이렇게 걸어놓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동생한테 불경을 읊어주셨어요. 불경을 읊어주시니까 제 동생은 좀 편해지더라고요. 얼굴이. 되게 신기한 게 스님이 대충 얘기를 아시고 계시는 거예요. 대충 알고 계시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되게 깐난하게 때 한 두세 살 정도 됐을 때 제가 한번 아파트에서 떨어진 적이 있었대요. 아파트 4층에서. 그래서 제가 아직도 왼쪽에 보면은 찢어진 자국이 있어요. 발이 이렇게 찢어진 자국이. 근데 그 스님이 그걸 찝는 거예요. 이거 짭도 지 잘못이라고. 그러면서 제가 그런 거라고. 그래서 엄마가 너무 놀란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 하니까 제가 원래 첫째부터 데리고 갈라 했었다고. 첫째부터 데리고 갈라 하다가 지금 둘째도 혹시 태어날 때 목 주변에 이상이 있지 않았냐. 엄마가 목 주변은 아니고 제 동생이 태어날 때 되게 신기한 게 입천장에 뚫려서 태어났어요. 예. 처음에는 입천장에 뚫린지도 몰랐고 의외로 얘기하면 자꾸 코 넘어오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입천장에 뚫려갖고 수술을 되게 오랫동안 했거든요. 깐난 애기가. 그러니까 그것도 애를 낳을 때 애를 데리고 가려고 X가 손으로 해서 입을 걸었다는 거예요. 걸어서 잡아 당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긴 상처가 그 천장에 뚫린 거라고 하더라고요. 일단은 달래주는 게 중요하니까 테이프를 하나 주시더라고요. 예. 테이프를 이렇게 틀어놔라 계속. 이 테이프가 뭐냐 물어보니까 망자를 달래주는 경이다. 아. 그걸 한 일주일 정도 틀었어요. 계속. 근데 그러고 나니까 동생이 더 이상 귀신을 보지 않게 된 거예요. 그래서 되게 다행이다 그러고 있었는데 얼마 후에 또 이제 동네에서 어머니가 어느 분을 만나게 되셨는데 그분이 그 시골에 계셨던 무당이에요. 그래서 엄마는 무당엄마 이렇게 부르시던 분인데 그분이 어떻게 되다 보니까 저희 동네에서 가까운 데서 살게 되신 거예요. 어떻게 해서 오셨냐. 그러니까 무당엄마가 시골에 계실 때 무당엄마가 그 X를 많이 달랬대. 무당이시다 보니까 그 X가 보인 거예요. 막 얼르고 달랬대요. 화를 내더래요. 승질을 내고 엄마 어디 갔냐. 우리 엄마 어디 갔냐. 그래서 엄마를 어디로 빼달려냐면서 성질을 내더래요. 어느 순간 보니까 X가 보이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X 따라서 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다. 이 동네까지 왔다. 근데 와서 보니까 너가 있더라.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엄마 있는 데까지 쫓아온 거냐. 그러니까 이제 무당 엄마가 하는 말, 그런 것 같다. 근데 그러면서 무당 엄마가 얘기해 주는 게 그 X 부모님이 예. X가 너무 외롭게 죽었다 생각해서 가족을 만들어주겠다 해가지고 되게 안타깝게 죽었다는 어느 청년하고 그리고 아이도 있으면 좋겠다 해갖고 고아원에서 죽은 여자아이랑 해서 가족으로 묶은 거예요. 영혼 결혼식 이런 거? 네, 그런 걸로 묶은 거예요. 헐. 근데 무당 엄마가 한 얘기가 남자아이 생김새랑 여자아이 생김새. 예. 동생이 보았던 귀신이랑 너무 닮은 거예요. 예. 엄마 귀신의 그 생김새도 똑단발에 X랑 너무 생김새가 비슷했던 거죠. 되게 소름이 끼치고 막 그랬었는데 무당 엄마가 하는 말이 와서 보니까 네. 엄마가 너무 커버리니까 보기 싫다 밉다고 생각한 거야 그 X가. 네. 근데 이제 보니까 또 여동생이 너무 엄마랑 닮았으니까
그 여동생을 데리고 가려고 했던 것 같다. 근데 너 스님께서 오셔가지고 좋게 예배를 드려주신 덕분에 동생에게는 더 이상 다가갈 수 없을 것 같으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래서 다행이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게 다행이라 생각했는데 그 위에 저한테 문제가 생겼던 것 같더라고요. 네? 첫 시작은 제가 이제 친구들이랑 집에서 자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가운데서 자고 있었고 친구들이 양쪽에 누워서 자고 있었어요. 불 끄고 누우려고 하다가 이렇게 보면 TV 브라운관에 내 모습이 비치잖아요. 뭔가 좀 비친데? 그러면서 뭔가 되게 이질적인 느낌을 받은 거예요. 뭔가 이상하다? 그래서 보니까 브라운관에 우리 셋이 비쳐있고 문 구석 쪽에 웬 여자가 이렇게 쭈그리고 고개를 푹 숙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잘못 봤나 싶어가지고 친구들을 깨웠어요. 친구들한테 저 미안한데 여기 TV 브라운관 좀 봐봐라. 친구들도 이렇게 보더니 야, 저 여자 뭐야? 그래서 불을 켰죠. 근데 그 여자애 보이지는 않은 거예요. 그 이후로 자다가 깨면은 막 귀에서 이제 어떤 여자의 쇠없는 그런 거친 숨소리가 들리긴 했었어요. 괜히 또 얘기하면은 동생 일도 있었고 어머니가 걱정할까봐 얘기를 안 하셨어요. 얘기를 안 하고 있었는데 동생이 제 방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동생이 오빠 하면서 소리치고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동생도 그러는 거예요. 컴퓨터 하고 있는데 바로 귀 옆에서 숨소리가 들렸대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원래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동생이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무당 엄마를 찾아가서 물어본 거예요. 예. 물어보니까 무당 엄마가 하는 말이 X가 너네 집을 찾아가지고 드나드는 것 같다. 저희가 원래 그 1층에서 살다 이사를 왔거든요. 이사를 왔는데 집을 알아내서 찾아온 것 같다. 근데 애가 오래 못 있는 이유가 아버지가 기가 세셔서 얼마 있지 못하고 나가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실 아버지도 꿈에서 어떤 여자가 창문으로 이렇게 기어 들어와서 거실에 지나가지고 내 방에서 내 얼굴을 지그시 쳐다보고 있다가 발로 이렇게 목을 한 번씩 밟더래요. 아버지가 화를 내면서 쫓아내셨대요. 그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신음소리를 들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제가 한 중학생 정도 됐을 때였어요. 중학교 때 다른 학교 친구들이랑 이제 모여서 자주 놀았었어요. 저희 뒷산 쪽에 보면은 좀 안쪽으로 들어가서 뒷산 쪽에 보면은 나무가 이렇게 삥 둘러싸여 있고 공터가 있어요. 근데 그 공터에 이렇게 달빛이 들어와서 되게 환해요. 그래서 거기서 한 밤 11시쯤에 모여가지고 친구들이랑 음료수랑 과자 같은 거 깔아놓고 먹고 있었어요. 저희가 이제 동그랗게 이제 모여서 놀고 있었고 그 뒤쪽으로 세발 자전거 탄 꼬마아이가 빙글빙글 이렇게 돌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자기가 귀엽다고만 느꼈었거든요. 생각해보면은 그 공간이 거의 저희밖에 모르는 공간이었고 밤 11시에 꼬마아이가 자전거 타고 빙글빙글 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였잖아요. 근데 한 친구가 이제 과자 먹다가 얘가 너무 귀여우니까 네. 애기야 과자 줄게 일로 와 그런 거예요. 애기가 이렇게 빙글빙글 돌고 있다가 탁 멈췄어요. 자전거가 제자리에서 90도가량 쓱 도는 거예요. 그냥 쓱 돌면서 아이랑 얼굴이 마주쳤는데 얼굴이 되게 파랬어요. 눈도 되게 깨져 보였고요. 예. 꼬리가 귀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리고 이제 자전거를 빨리 타다 보면 이게 허리를 숙이고 이렇게 타잖아요. 근데 허리를 숙이고 되게 빠른 속도로 자전거 타면서 그쪽에 달려온 거예요. 근데 누구랄 것도 없이 그걸 보고서 애들이 막 욕을 하면서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도망가면서 제가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봤어? 그런 거예요. 친구들도 그러는 거예요. 야, 저거 뭐야? 야, 다리가 없어, 다리가. 애들이 본 게 다 똑같았어요. 하체가 없고 허리를 이렇게 숙이고 달려오는데 페달만 되게 빨리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가 달려온 거예요. 어느 정도 이렇게 도망치다가 이렇게 보니까 따라오는 건 없었고 생각해보니까 애들이 또 어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가방을 놓고 와가지고 다시 가지러 가야 될 상황이 된 거예요. 다 같이 용기를 내서 한번 올라가보자. 올라가서 일단 상황 보고 가방이라도 좀 갖고 오자. 그래서 올라가 보니까 공터에는 아무도 없었고 달빛만 이렇게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가방이랑 먹던 것들이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상태였고 가방을 챙기는데 섬찟했던 거는 저희가 봤던 게 헛것이라고 생각하고 싶었었는데 세발 자전거는 그 앞에 그대로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과연 무슨 일일까? 이 얘기를 또 제가 그 다음날 어머니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는 저랑 같이 이제 무당 엄마한테 가서 그 얘기를 했고 그 무당 엄마가 얘기를 듣고 말씀을 해주시는 게
그 X랑 가족을 만들었잖아요. 일단 이게 공항에서 이렇게 공물에다가 공이 밖으로 나가니까 공을 주스러 나간 거예요. 공을 주스러 갔다가 음주운전하는 트럭에 치인 거예요. 아이고. 그때 두 다리가 잘려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봤던 거는 여자아이는 다리가 없었으니까요. 그러네. 딱 그거네요. 예, 그래서 그 아이가 나를 보러 온 걸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고서 또 한참이 지난 거예요. 네. 중학교 때 친구네 집에 놀러를 간 거예요. 예. 비가 엄청 오고 막 번개도 심하게 치는 날이었어요. 근데 이제 친구네 집이 되게 옛날 집 있잖아요. 부엌에 아궁이 같은 거 있고 네. 연탄집 있는 집. 그러니까 하나하나에서 양쪽에 방이 두 개 있었고요. 방이 이렇게 여닫이 문으로 돼 있었어요. 안방에서 놀고 있었는데 빗소리도 나고 천둥 소리도 컸고 좀 무섭다 그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기가 울린 거예요. 그래서 전화기가 따르릉 따르릉 울려가지고 이제 친구가 전화를 받았어요. 친구네 형이 화를 내면서 욕을 하더래요. 예? 야, 네 친구 중에 누구누구 있지? 그러면서 저를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놈 내가 할 말 있으니까 대만 내근교도고 다 나가. 욕을 하면서 화를 내는데 욕을 하는 뉘앙스나 말투는 친구의 형이 맞는데 목소리는 되게 이질적이었던 거예요. 이게 우리 형이 맞나? 이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그 친구네 형이 너무 무서운 사람이다 보니까 형 말대로 나만 남겨놓고 다 나가려고 한 거예요. 저도 이제 친구 형 말이니까 무서워서 혹시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나 그래서 방에서 기다리려고 했는데 친구가 문 열고 나가려고 문을 여니까 바로 맞은편이 형 방이었어요. 예. 형 방문 앞에 보니까 형 신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을 열고 형 언제 왔어? 형 왜 이렇게 화가 났어? 형 너무 욕도 심하게 하고 묵향이가 형한테 무슨 잘못했어? 그거 물으니까 형이 무슨 이상한 소리야 하면서 짜증나게 왜 깨우냐. 그리고 내가 묵향이한테 화를 낼 게 뭐가 있냐. 물으니까 이제 친구가 아니 형이 방금 전화해서 욕하고 화내면서 묵향이만 내버려두고 나가라고 하지 않았냐. 형이 헛소리 좀 작작하고 집에 자꾸 선배들이 자꾸 전화해서 내가 사전에 전화선을 뽑아놨다. 전화선을 뽑아놓고 슈퍼 가서 먹을 거랑 이제 팡이랑 사오는데 니들이 놀고 있는 것 같아갖고 나 그냥 조용히 방에 들어서 자고 있었던 거다. 니네가 혹시 전화선 뽑아놨으면 다시 뽑아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이렇게 전화선을 확인하면 전화선이 뽑혀 있는 거예요. 예? 이해가 안 가는 게 과연 전화한 사람은 누구였고 어떻게 전화통화가 됐고 왜 저만 나무라고 했었을까. 그런 되게 이상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이 상황들 어머니가 너무 걱정하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렸어요. 근데 어느 날 무당 엄마가 엄마를 불렀대요. X가 지금 저한테 해코지를 하려고 여자아이랑 같이 연결식한 청년하고 같이 나를 노리고 있는 것 같다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시간이 지나서 저랑 이제 친구 둘이서 학교 땡땡이 치고 놀이터를 갔어요. 그 놀이터가 원래 사람이 아무도 없거나 한산하지 않았었는데 그날따라 사람들 아무도 없고 되게 음산한 기운이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도 그냥 우리 집 가서 놀까? 야, 너 무섭다. 여기도 보냐? 그리고 이제 가려다가 이렇게 보니까 나무로 된 의자에 인형이 이렇게 딱 놓여 있는 거예요. 인형이 금색 머리에 이제 양갈래 머리를 이렇게 땄고 빨간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근데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는 그런 인형이었어요. 그리고 인형이 특이했던 게 손가락이 3개였어요. 이거 뭐지? 그러고 이제 한참 제가 이렇게 응시를 하고 있었어요. 나중에 친구들이 해준 얘기인데 제가 한참 쳐다보고 있더니 갑자기 막 화를 내고 욕을 하더니 그 인형을 들고 제가 미끄럼틀 쪽으로 가더래요. 예. 그러더니 어디서 이렇게 벽돌 하나 주워와가지고 인형을 제가 막 돌로 치더래요. 예. 그러면서 제가 팔다리를 다 뜯어놨대요. 나중에 이제 정신 차려보니까 제가 인형을 이렇게 뜯어놨더라고요. 야, 이거 뭐야? 그러니까 네가 그런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러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괜히 또 주인이 찾을까봐 놀이터 컨테이너가 있었는데 컨테이너 뒤에 공간이 있었어요. 제가 거기다 이렇게 땅을 파갖고 묻어놨어요. 그래놓고 밤에 친구들이랑 우리 집 와서 자는데 이런 느낌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불을 뒤집어졌는데도 몸에 막 한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예. 친구들끼리 자니까 우통을 벗고 자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이게 한기가 자꾸 느껴지지? 그러고 있었는데 한기가 다 갔다 하면서 몸을 이렇게 스치는 느낌이 나다가 뭔가 차가운 게 제 위로 이렇게 올라오는 느낌이 들었어요. 킥 하는 소리랑 뭐가 제 가슴 쪽으로 확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소리치면서 일어났어요.
부르니까 친구들이 이렇게 보더니, 야, 너 왜 그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야, 가슴 쪽 봐봐, 가슴 쪽.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손골 들어가고 이렇게 보니까 가슴 쪽에 빨간 줄이 3줄이 가 있는 거예요. 칼로 본 것처럼. 그래서, 아, 이거 뭐야? 그러고 있었는데, 친구 하나 그러는 거예요. 야, 너 오전에 그 인형 손가락 3개잖아. 그러는 거예요. 아, 저 3줄이니까. 예. 그래서 소름이 너무 확 돋은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확인을 해봐야겠다. 그 새벽에 가서 그 인형을 확인할 엄두도 안 나고, 해 뜨면은 같이 가자. 그래서 해가 뜨고 친구들이랑 같이 놀이터를 갔어요. 예. 제가 이제 묻어둔 데 가보니까 그 묻어둔 데 파헤쳐 있고 인형이 사라져 있는 거예요. 와, 누가 가져갔다, 그거. 그래서 무섭고 그러니까 예. 어머니한테 말씀 안 드리고 학교를 안 갔어요. 제가 학교 안 가고 무당 엄마를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니까 무당 엄마가 하는 말이 X가 널 건드릴 명분이 없으니까 먼저 건드리게끔 만든 거다. 근데 네가 그걸 물었다. 예. 너 진짜 너무 조심해야겠다 하면서 저한테 부적 한 장을 써주셨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걸 이제 지갑에 놓고 다녔었고 나갈 때 물 같은 거 저한테 뿌려주시더라고요. 네. 한참 아무 일 없었어요. 그 이후로. 네. 너무 평온함이 있으니까 제가 그 부적도 잃어버렸어요. 아이고. 근데 그 후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성격이 좀 막 포악해지고 막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예? 사고도 좀 많이 치고 그리고 여기저기 막 폭력적으로 싸움 붙이고 그런 모습에 친구들도 막 하면서 떠나갔었고 예. 집에서도 걱정이 많아져. 애가 확 바뀌어버렸으니까. 무당 엄마가 이제 저희 어머니랑 저를 불렀고 제가 난폭하게 변하고 이렇게 성격이 바뀌어버린 게 X 가족의 영향이다. 그래서 이걸 떨치기 위해 나를 잡아서 구수하자. 그래갖고 이제 한번 구수를 했어요. 그때도 제가 솔직히 무당 엄마 했지만은 저는 네. 그걸 잘 안 믿을라 했고 무당이라는 자체를 안 믿을라 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구수를 하다가 무당 엄마 코하고 눈에서 이렇게 피가 나는 걸 봤어요. 그러고 나서 계속 해주시다가 거품을 무시더라고요. 와. 아, 이게 이렇게 힘든 거구나. 근데 이제 무당 엄마가 그렇게 힘든 와중에도 구슬 계속 해주셨는데 그게 한 5시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러고 나서 제가 성격이 갑자기 또 다시 온화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좀 조용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이렇게 쭉 꺼내는 이유가 있었던 게 저랑 저 여동생 이후에 늦둥이가 생겼어요. 또 남동생이 생겼는데 그 남동생이 저랑 20살 차이예요. 지금은 한 22살인데 제 동생이 이제 몇 개월 전부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동생한테 저희 어머니나 저희 여동생이나 제가 겪었던 일을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이건 일부러라도. 예. 네, 일부러라도 이건 얘기하면 안 되겠다. 근데 동생이 어느 날 저한테 와가지고 형 하다가 아니야. 그래서 또 와서 또 형 그러다가 아니야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야 너 무슨 일이냐? 너 누가 괴롭히니? 너 무슨 일 있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나 누워서 자려고 하면은 귀 옆에서 숨소리가 들린다. 좀 무섭다. 그리고 옆에 누가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게 그 엑소 다시 찾아온 건가?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일단은 뭐 동생은 우리가 겪었던 정도 아니라고 해서 제가 안심하고 있는 게 실수가 아닌가. 예. 뭐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한번 신청을 하게 됐었습니다. 아, 그럼 아직까지는 동생분이 겪었던 일은 우리가 겪었던 거랑 같진 않으니까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 거네요? 그렇죠. 걱정이 좀 심하죠. 그 엑소 근데- 다시 찾아온 걸까. 예. 근데 저는 이것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게 예. 어머니